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가려움이었을 뿐입니다. 아이가 밤마다 팔을 긁기 시작했고 부모는 그저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유 없이 입술이 붓고 특정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따끔거리고 어느 날은 숨이 가빠지는 순간까지 찾아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는 막히고 밤마다 기침이 이어지고 결국 천식이라는 이름까지 따라 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각각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흐름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쓰러지면 다음 것이 연달아 무너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신호를 놓친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미 시작된 이 흐름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는 몸속 변화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느 봄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던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소나무가 많아 비교적 안전했던 환경이 지금은 참나무 계열의 나무들로 바뀌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꽃가루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자극원이 됩니다. 특히 온난화로 인해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가 빨라지고 양도 늘어나면서 알레르기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콧물과 재채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꽃가루에 반응하던 몸이 특정 과일까지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상황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이 현상은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작나무 꽃가루에 민감한 사람은 사과를 먹었을 때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역 시스템이 두 항원을 비슷하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건 위험하다라고 기억해버리고 비슷한 형태만 들어와도 즉각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입안이 간지럽거나 입술이 붓는 정도지만 심한 경우 전신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알레르기의 특징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다면 이후 식품 알레르기, 비염, 천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이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레르기 행진입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리 여부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겠지라고 넘기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 시니어 건강연구소에서는 바로 이런 놓치기 쉬운 건강 신호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해 두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알레르기 행진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관리입니다. 특히 피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을 덮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 외부 물질을 차단하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무너지면 외부 알레르겐이 쉽게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 시스템은 과민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보습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장벽을 복구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샤워 직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관리입니다. 집안의 먼지,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요인입니다. 자주 환기하고 침구를 세탁하고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 관리입니다. 특정 음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떤 음식에 반응하는지 기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면역 균형 유지입니다. 최근에는 면역 치료라는 방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알레르겐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몸이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증상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리듬입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은 면역 시스템을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특히 수면은 면역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하면 염증 반응이 더 쉽게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는 평생 안고 가는 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조절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면역 관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몸이 특정 자극에 대해 더 이상 과민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학습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알레르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얼마나 꾸준히 관리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레르기 행진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질환의 흐름입니다. 시작은 작지만 방치하면 점점 깊어집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관리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 환경 관리, 식습관, 면역 균형, 생활 리듬. 이 5가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계속 반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읽어내느냐입니다. 오늘 내용을 계기로 단순한 증상이 아닌 흐름을 보는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연구소에서는 병원 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